아니, 석유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야 되는데 석유 얘기를 그게 석유 얘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니 석유 최고 가격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 가격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담합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담합하면 절대 안 돼. 이건 엄벌을 쳐야 되는데 그제 어제 계속 그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담합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갔더라고요. 근데 어제 조사를 나갔는데 그제부터 담합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기축류 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러면 유류세를 인하해가지고 먼저 풀어줄 건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담합이 있으면 엄중히 때려잡아야지 이게 순서가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래도 뭐 최고 가격제가 됐든 뭐가 됐든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이게 나라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 거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냐면 악마화하는 대상을 만들어. 악마화하는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공격을 하면서 분노를 그쪽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그 전략을 쓰고 있거든. 지금 이것도 그런 거지. 우리나라 석유에 있었을 때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류세거든. 근데 이제 그걸 뭐 한시적으로 어떤 뭐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가장 쉬운 게 그거지 뭐. 야 이게 정유업자들 얘네들이 초과 이익을 얻어서 그렇게 된 거다. 옛날에 부동산 올라갔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뭐라고 그랬어? 부동산 중개업자들 다 때려잡았다고. 그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 하나는 나는 인정을 해줘요. 매우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 매우 빨리 움직인다. 빨리는 움직이는데 누구 하나를 악마화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원발의 오줌 누기지. 근데 선거에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선거에는 참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얼마를 정해 놓을지 좀 궁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최고 가격제를 해 놓으면 암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 도소매업자들이 팔겠냐 이거죠. 그러면 석유를 못 구할 수가 예, 있어요. 공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또 다른 데서 찾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암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암시장이 생긴다는 게 그런 거지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와서 뭐 전쟁이 거의 끝났다라고 하잖아. 거의라는 말은 아니란 뜻이야. 네. 거의 끝날 것 같았으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면 되거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종전은 네타냐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랬거든. 그럼 결국 개전도 네타냐후하고 했다는 거고. 네. 근데 네타냐후가 이렇게 때리는 데는 사실 네타냐후가 카타르로부터 한 1,000억 가까이 수수했다라는 그 비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거든. 전쟁 때문에 지금 다 잊혀졌지. 그때 네타냐후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 그걸 수사하는 정부기관을 공격을 하고 그 기관의 장을 해임을 했거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어찌됐든 그 카타르 1,000억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겠지. 그래서 전쟁을 쉽게 끝내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전쟁 일찍 못 끝내겠네. 그리고 호르무즈를 장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냐면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 멘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정도로 뭔가 지금 상황이 쉽게 안 풀린다는 뜻이거든. 같으니까. 그런 것이 않나. 그런데 최고 가격제를 시행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네. 이란 관련해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네. 내가 민주당의 의원한테 한 말이 있어. 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술 먹다가 민주당 나왔 이제 의원은 아닌데 현역 의원은 아닌데 야 저 미국 놈들 봐라 저기 저렇게 너네 나라에 가서 저렇게 막 때려도 되냐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랬어요. 그 전대협 출신이거든. 그래서 형님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뭔 날이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대협이 정한 반미의 날이에요. 이게 왜 반미의 날이냐? 광주 민주화 운동 때 5월 22일 날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으로 들어와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제 미국이 전두환 그 잡아가려고 왔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야.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거지. 북한 애들 못 넘어오게 이제 견제를 했던 거지. 그것 때문에 미국 책임론을 한 거야. 즉 그때 왜 니네 항공모함까지 들어와서 국민을 학살하고 있는 전두환이를 잡아가지 않았느냐. 그게 네 책임이다 해서 반미의 날이 만들어진 거야.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이란에서 뭐 추정이라고 하는데 4만 명의 그 국민을 학살했다고 하는 사람을 뭐 때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한다? 나는 그러니까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의 그 이율 배반성에 대해서는 늘 놀래는 거야. 하나만 해야지. 그럼 반미의 날 없애야 든가.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 107명 전원 명의로 그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 출마 안 할 수도 있어. 공천 신청 안 할 거야. 그게 뭐 시발점이 됐죠. 기폭제가 됐죠. 그래서 어제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자, 전륜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그 내용을 하면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참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도 철회해라라는 주장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어제는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 빼고는 뉴스도 안 돼요. 뉴스도 안 돼. 뭐 절연 선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보고 근데 이거지 지금 윤 어게인 그 숫자가 급속도로 줄었고 지금은 당내 선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쟤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라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고 그리고 실제로 말이 아니고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 당에서 이제 고작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막 절연선을 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뭔 생각이냐면 와 계엄한 지가 얼마고 대통령이 1심 유죄 난 게 얼만데 지금 와서 이야기를 이제 절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저 당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당권파라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 자체도 어차피 지금 당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양반은 나한테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다며. 그랬더니 얘 그럼 피해 입은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윤석열 싫어하냐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뭐겠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 온갖 멸시와 그 모욕을 다 당한 거야. 진짜 그분들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그걸 좋아한다 그래.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당원들이 현실 부정이 있지.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오죽해서 지금 하느님한테까지 의지를 하잖아. 하느님이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권좌에 복귀시켜준다. 뭐 이 정도가 된 거야. 근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야 그럼 나중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또 그때 윤 어게인 이야기하는 사람을 또 니네는 또 당대표로 뽑아줄 거 아니냐. 그 당권파에서는 그 얘기를 최근에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이제 보면서 이제 저 뭐 한동훈 쪽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징계에 대해서도 뭐 부당 징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막 마치 와서 무슨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절차가 잘못돼서 문제가 된 거지. 아니 남의 집 어린 애 얼굴을 거기에다 그렇게 저 공개를 하는 게 그게 그게 정말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게 뭐 무슨 당내 민주화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짓 하는 거, 그렇게 좌표 찍기 하는 거는 옛날 조국이 했던 거야. 그걸 가지고 자기도 그걸 해놓고 나서 그 좌표 분명히 찍게 해놓은 거지. 그럼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얼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판사들이 자기들 얼굴 공개됐었을 때는 뭐라고 했어? 사법권 침해고 재판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막 공격을 했었잖아. 네. 그건 공격이야. 그런 사람 얼굴을 왜 일반인을 거기에다가 거기다 끼워 넣냐고. 그걸 절차가 잘못돼서 그게 가처분이 뭐 깨졌다, 그게 뭐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참 어이도 없는 거지.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설득력이 난 전혀 없다고 봐. 그리고 그럼 과거에 저기 저 뭐 징계들 있잖아. 옛날에 뭐 이준석이도 그렇고, 그 징계가 뭐 과연 옳았나? 근데 그때는 다 침묵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판결 가지고는 좀 이게 좀 사실 좀 논란이 좀 있어 보여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건 그거지. 사실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 배현진 의원이 나이가 그러니까 이런 공천권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지. 결국은 이게 뭐냐? 공천권 싸움이야. 네. 지금 장동혁이나 한동훈 쪽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뭐 오세훈 저 시장도 그렇지만은 결국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가지고 지금 물밑에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 사실 지금 우리 당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멘트들 중에 국민들이 그래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멘트들 중에 보면 뭐냐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봄에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뭐 화물 차주들이 지금 멈춰서게 돼 있고, 이런 비명을 게 있단 지르고 말이야.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 내가 우리 당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랬잖아. 우리 당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가장 가깝게 보이는 원인은 윤석열이고, 거기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 당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그 사람들이 저 당이 우리 당을 뭔가, 아니 내 삶을 뭔가 좀 책임져주고 나에 대해서 동정을 해주고 나에게 뭔가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해.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정책을 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런 것들 안 하면서 맨날 나와서 지금 하는 건 결국 당권 싸움이거든. 공천권 싸움이고. 맞습니다. 지금 당권 싸움이고 또 공천권 싸움이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걱정은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알겠습니다.